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는 업무 자동화하려면 내가 파이썬을 배워야 돼, R을 배워야 돼,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셨는데 물어보는 그거예요. 어떤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먼저 정의가 되면 뒷단에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챗GPT나 뭐 생성 AI 물어보면 코드 다 짜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야 그걸 짜주거든요. 관심과 목적만 있다고 했을 때에 충분히 혼자서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장하는 인사 담당자를 위한 팟캐스트 H다 팟캐스트의 진행을 맡은 마이다스 박병규입니다. 이번 주 팟캐스트에는 다양한 기업에서 인사를 담당하시고 업무 자동화와 데이터 중심으로 HR을 고민하고 계신 번개장터의 남동득 인사실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서 인사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남동득입니다. 저는 커리어를 개발자로 시작을 했고 SK, 카카오, 현대자동차에서 인사 업무를 주로 하였는데요. 그리고 제가 업무 자동화라든지 데이터를 기반해서 일하는 방식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해서 기고도 하고 책도 낸 경험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처음 시작하셨을 때 개발자로 시작해 주셨다고 했는데 경영학을 좀 전공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무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인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취업을 준비했던 2011년도는 이제 융합형 인재라는 게 가장 큰 하도였다고 저는 네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한국에서의 채용에 대한 문화가 융합형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느냐로 좀 많이 갔었고, 당시에 저는 이제 SK에서 컨설턴트로 지원했습니다. 컨설트 지원했는데 회사에서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문과생들에게 개발을 가르쳐서 좀 다양한 서비스를 만드는 게 회사 차원에서 좀 더 좋을 수 있겠다 네. 판단해서 그 회사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이제 현업에 배치해 라고 해서 처음에 개발을 접하게 되었고, 네. 그때 개발을 한 3년 정도 했을 때 개발이 참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개발이 재미있었고 업무를 잘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뭐 외부의 뭐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다양한 플랫폼 기업의 개발자분들 만났을 때 내가 여기에서의 개발을 가지고 뭐 차별화를 할 거나 내가 뭐 다른 형태로서 뭔가 더 나은 걸 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좀 판단했었죠. 내가 개발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직무를 했을 때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던 찰나에 회사에 좀 친한 부장님께서 인사 쪽에서의 뭔가 인원을 좀 받고 싶어 하는데 혹시 관심이 있냐 라고 해서 인사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인사에서도 그러면 나의 강점인 뭐 개발 경험을 계속 살리자라고 해서 개발을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 업무 시작하셨을 때 개발 공부는 입사하시고 시작하신 건가요? 예,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언어는 영어랑 한국어밖에 몰랐었고, 당시에 이제 회사에서 뭐 신입사원 교육에서 자바 교육이 있었죠. 그리고 네. 그 자바 교육을 받고 현업에서는 일단 자바로 인해서 SK텔레콤 영업 전산 시스템하고 이제 웹사이트를 만드는 걸 했었고, 당시에 좀 개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커뮤니티나 이런 학습을 하는 방법들을 좀 배워가지고 여러 개 써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따지면 그때의 개발보다는 지금 이후에 내가 업무 인사를 네. 하면서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지금까지도 뭐 새로운 기술이 나오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걸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활용 관점에서 많이 고민하고 찾아보면서 많이 적용해 봤던 것 같아요. 네, 시장님께서 다양한 기업 속에서 HR 경험을 쌓아오셨잖아요. 굵직한 기업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번개 장터로까지의 그 여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SK에서 한 4년 정도 인사를 했었을 때 고민이 들었던 거는, 통상적으로 대기업에서 보고서를 했을 때 뭐 이제 피어 기업에 대해서 비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SK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S사나 L사에 네네. 대해서 이런 제도를 할 때 어떠한 현황을 갖고 있고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걸 해보면 좋겠어요라고 통상적으로 하는데, 언제 시점부터인가 갑자기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비교를 해달라,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회사가 가려는 방향성이 플랫폼 기업 이런 형태로서의 니즈가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면 내가 그러면 오히려 플랫폼 기업에 갔을 때 더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을 때 좀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한 7년 정도를 지냈을 때 카카오 쪽에 제안도 왔었긴 했고, 그리고 제가 네. 좀 그런 분들하고 이제 네트워킹을 좀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카카오라는 IT 플랫폼 기업으로 갔고, 그때 한 3년 정도 재밌게 카카오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한 10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럼 나의 커리어에서의 어떤 것들에 뭔가 강점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그때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옵션지가 스타트업 시장이 엄청 커졌기 때문에 스타트업으로 가는 선택지가 있었고, 그리고 대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는 명목 하에서
HR도 좀 약간 바꾸고 싶다라는 니즈들이 많았었고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어떤 걸 했을 때 더 내가 좋을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업에 가서 좀 변화를 하거나 만드는 것들을 좀 많이 갔었는데 전 당시에 오히려 대기업의 니즈나 이 시장이 훨씬 더 클 수 있겠다. 만약에 내가 규모 있고 전통적인 기업을 잘 정착시켰을 때 거기에 임팩트가 더 클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당시에 이제 현대차로 가게 됐어요. 근데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가요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대차가 정말 좋은 회사고 잘된 회사지만 저의 권한이라든지 저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고려했을 때 그 큰 기업을 내가 바꿀 수 있다고 했던 건 저의 오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1년 정도를 현대차에 다녔을 때 고민했던 거는 내가 만약에 원하는 결과를 여기서 못 만들 거라면 오히려 지금 내가 스타트업에 가서 성장하는 기업을 더 좋게 만드는 경험을 한다면 그게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경험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해서 그 당시 때 번개장터라고 하는 회사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근데 번개장터 인원들이 꽤 되지 않나요? 네, 꽤 많죠. 200일씩 넘어간 숫자긴 해요. 예. 지금 번개장터가 초기 번개장터보다 많이 인원이 2배 정도 성장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체계를 좀 잡으셨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뭐 회사에 사람이 변화하거나 사람이 늘어났을 때는 중요한 거는 회사의 목표라든지 방향에 대한 얼라이먼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월 이제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서 이제 저희 대표님이 우리의 방향성이라든지 목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제 장점이 이제 특정 현상을 보고 그걸 잘 구조화해서 만드는 부분들 좀 뛰어났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번개장 처음에 조인했을 때 제도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 실제로 운영 안 되는 제도들이 많았어요. 그걸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 하에서 그거를 좀 구조적으로 다 만들었던 것 같아요. 가령 뭐 인사적인 데이터가 네. 너무 많이 분절돼 있고 관리가 안 되니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까?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시점에 언제 잘 알려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제도를 정착함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사용자인 저희 구성원들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제도를 잘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많은 것들을 바꿔 나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많은 HR 제도를 만들면서 좀 무명무실해진 제도도 있었고 구성원들의 공감도 크게 못 얻었던 제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HR 제도를 좀 설계하시면서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피부에 와닿게 하셨는지 예시가 있다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도를 만들 때 실제 사용자인 구성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움직임을 만들까 그 구성원이 이걸 했을 때 더 좋다고 판단되면 자연스럽게 쓰게 되거든요. 뭘 신청해야 돼. 근데 이 조건에 맞았을 때에 뭐 별도로 알림을 준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가이드를 준다거나 쉽게 신청할 수 있다거나 했을 때는 대부분 쓰게 돼 있거든요. 심리스하게 프로세스를 설계하라고 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절차적인 게 다 끊어져 있어요. 대다수가 한 개 끊어지고 나는 까먹고 있다가 담당자도 인식 못하고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들을 어떻게 잘 흘러가서 전달될 것인가. 근데 그거는 내가 필요한 시점에 그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뭐 리프레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이 되었으면 언제쯤에 얼마만큼 발생을 하고 있고 언제 제공이 될 거다. 이런 것들을 딱 체계를 잡아서 그 사람이 가장 쉽게 신청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면 다 쓰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장님만의 그런 개발자적인 경험, 역량이 지금의 임팩트와 실장님만의 가치를 좀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개발자의 경험이 커리어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뭐 카카오로서의 입사를 한 것도 제가 뭐 그 이후에 한번 여쭈어봤을 때는 이제 개발자에 대한 백그라운드 그리고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뭐 기술 기업에 대한 이해, 인사에 대한 경험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바로 고려했을 때 채용된 걸로 일단 저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 개발에 대한 뭐 코드를 짠다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업무를 할 때 사고를 어떻게 하냐가 이제 개발과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을 했을 때 문제를 정의를 할 때 어떠한 절차적으로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구조를 어떻게 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유저들은 어떻게 반응할 거고 이러한 흐름을 이제 개발을 해보다 보니까 좀 더 쉽게 구성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을 좀 잘 이해하고 일단은 코드를 짤 수 있다 보니까 그럼 데이터는 어디서 받아와서 어떻게 연동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다라는 걸 좀 빠르게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효용성이 좀 컸던 것 같고 대부분 저희 팀에서의 운영 업무들을 제가 자동화를 좀 많이 했는데 3명 정도 분량은 저희가 코드나 뭐 자동화된 것들로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실제 업무 자동화에 대한 책도 써주셨잖아요. 슬랙과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한 자동화를 써주셨는데 간단한 예시 같은 걸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왜 슬랙이냐 구글 워크스페이스냐 했을 때는 네. 그러니까 번개장터가 처음 왔을 때에 이제 업무 환경이 슬랙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메일이든 뭐 캘린더든 관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뭐 지라도 연동돼 있고
최초에 제가 뭐 회사가 왔을 때에 휴가 자체를 이메일로 관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조금 깜짝 놀라긴 했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제가 HR 솔루션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었고 당시에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했을 때 관리나 그 업무에 그 리소스 너무 많이 드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슬랙에서의 그 휴가를 신청하게 되고 신청했을 때에 내가 얼마를 부여받고 얼마를 쓸 수 있고 사용했고 언제인지 그리고 캘린더를 연동해서 캘린더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취소하면 빠지고 이런 것들 구조화해서 워크플로우랑 이제 구글이랑 연결해가지고 만들었었어요. 뭐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계약을 연장을 해야 된다거나 퇴직자 입사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유관된 조직이라든지 담당자가 커뮤니케이션하고 뭔가 안내가 나가야 되고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뭐 슬랙에서의 알림이 나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최종 데이터는 대부분 구글에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예, 그걸 기반으로 다 연결을 시켜서 알림이 다 보내지게끔 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다 보니까 실제로 저도 지금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거를 자동화를 했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알림이 나가거나 외부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 뭐 사람이 기억보다는 그냥 코드에서의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로 대다수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코드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개발자로서의 경험 때문인지 아니면 실장님 개인의 역량 때문인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개발 역량은 저는 그냥 관심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는 업무 자동화하려면 내가 파이썬을 배워야 돼, R을 배워야 돼, 뭐 이런 것들 데이터 분석 때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물어보는 거 그거예요. 어떤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먼저 정의가 되면 뒷단에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정의들이 되게 되면 이웃단에서는 요즘은 뭐 챗GPT나 뭐 생성 AI 물어보면 코드 다 짜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야 그걸 짜주거든요. 저도 뭐 익숙한 부분들은 직접 그냥 짜는데 새롭게 해야 된다거나 안 해본 부분들은 먼저 한번 AI한테 물어본 다음에 코드 갖고 테스트 해보고 그걸 수정하면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시점에서는 개발 역량은 어느 정도에 대한 구조만 이해하면 크게 복잡하진 않다. 중요한 거는 관심과 목적만 있다고 했을 때에 충분히 혼자서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자동화함에 있어서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목적을 우리가 좀 찾아내고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질문의 플로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플로우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 거는 결국은 궁금한 게 있어야 되고 궁금한 게 있으려면 아는 거나 경험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거를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HR 분들이 HR만 너무 포커싱 하게 되면 전반적인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걸 보기가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무라든지 다른 업무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 특정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뭐 다른 쪽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통상 제가 뭐 외부에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목적에 대한 몇 구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구체적인 그림을 하기 위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보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 정보들은 누가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고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절차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기획을 하고 방향을 잡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만 정의되면 이 절차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에 사용자 관점이나 운영자 관점에서 불만 없이 잘 워킹할 수 있을까를 조건을 계속 짜면서 이게 만약에 잘 진행이 되면 그대로 쓰는 거고 실제로 런칭을 해보고 뭔가 피드백을 받으면 고도화해서 계속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한 번 만든 서비스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저희 팀원들한테 매번 얘기하는 거는 제가 만든 게 정답은 아니니까 만약에 이게 불편하면 얘기해달라. 항상 물어보는 거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떻게 돌아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라고 많이 얘기해요. 실제로 이제 기술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면 그때 정해진 답과 지금의 답은 완전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계속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맞춰 나가면 되는 부분인 거. 시장님하고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은 개발자처럼 이야기한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실장님처럼 어떻게 하면 HR 업무를 좀 구조화할 수 있을까요? 구조화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저는 이제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시스템 내에서 녹아들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네. 결국은 우리가 제도나 절차를 만들었어. 그거는 실제적으로 이상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운영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 제도가 필요할 건가?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특정 평가제도를 만들었어. 그 평가를 운영할 때 종이로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 그거를 시스템에서 서비스로 돌아가야 된다면 저는 이제 그 관점에서 이거를 현실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평가에 대한 거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피대상자는 누구인가, 그러면 이 주기는 어떻게 가지고 가기 좋을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하는 거죠. 대상부터 해서 이제 시점, 평가, 지표, 그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들어가고 어떤 패키지를 만들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걸 정리해 놨을 때 이거를 시스템에 녹인다고 했을 때 어떤 흐름으로 갔을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인지해서 그거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거든요. 그게 제도를 만듦에 있어서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고려 안 하지 않고 제도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들은 저는 다 시스템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참 실장님의 역량에서는 자동화가 굉장히 쉬워 보이고 빠르게 될 것 같은데, 개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거나 혹은 저처럼 애초에 주니어 같은 사람들은 업무의 자동화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떤 포인트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업무를 대해야 이런 자동화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자동화라는 것들이 결국은 AI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특정 패턴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하고 그 패턴을 뭐 내가 아닌 다른 것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전 자동화라고 생각하거든요. RPA랑 뭐 AI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가 뭔가 특정 일을 할 때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중요한 거죠. 아니면 패턴이 없다고 했을 때는 패턴을 만들어야 되죠. 보면 막 이메일이라든지 메시지로 뭔가 주고받다가 누락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인입하는 방식을 바꾸거나 음. 인지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구조화해서 패턴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절차를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절차에 대해서 합의만 잘 되면 다 자동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개인의 업무 환경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은 뭐 지금 슬랙이나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했던 거고, 본인이 이제 업무 환경에서 무엇을 썼을 때에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을까는 지금 환경도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 그게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일부를 뭐를 도입할 것인가, 그거를 그러면 어느 정도 순까지 자동화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화라는 게 전체의 플로우를 다 자동화 시킬 수 있으면 베스트일 수 있긴 한데, 그게 아니라 이 부분까지는 내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만 이거를 해줄 수 있다고 했을 때 효과적이라고 하면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익이긴 하거든요. 저는 이제 자동화를 하는 이유 자체가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내가 다른 거를 경험하거나 뭔가 해보려면 시간을 줄여야 돼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는데 내가 별로 인입을 안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동화라는 걸 통해서 이거를 보내고 조금 더 내가 필요한 업무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